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 자화상 연필로 아마 처음 내 얼굴을 그렇게 오랫동안 마주해 본 적이 아마 난생 처음이셨을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오래간만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마, 흠집. 근데, 저기 보면 좀 더 어떻게 할 걸 그랬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그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작업을 그릴 때는 잘 안 보여. 틀린 게. 이게 엉성한 게 잘 안 보이는데, 그거를 시간차를 두고 보면 그림의 엉성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너무나 내가 내 그림을 애정하기 때문에 단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남의 그림은 잘 보여. 내 그림은 되게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른 사람 거는 다 안 닮아 보이는데 나는 내 거 같거든. 왜냐면 내 그림은 소중하니까. 자기에게 충만한 거. 근데 시간차를 두면 객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를 대부분 이제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이들도 그렇긴 하지만 전시가 꼭 끝 같잖아요. 전시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전시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왜 중간중간에 우리가 전시를 하냐? 내 그림을 객관화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시기 때문에 전시를 얼만큼 잘하고 자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발가벗겨진 것 같거든. 딱 걸어놓는 순간. 내가 집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는 잘 몰라. 괜찮아. 뭐 너무 좋아. 근데 딱 걸어놓고 보면, 이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물감을 들고 오죠. 진짜 전시장에서 그리기도 해요. 걸어놓고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는 내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겼다는 거고, 그 과정을 전시를 통해서 나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스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전시 한 번 했다고 해서 뭐 작가가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한 여정인 거예요, 전시는. 그러니까 전시를 꾸준하게 하면서 자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를 처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보는 수업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집에 가셔서? 자꾸 생각이 났죠. 자꾸 생각이 나요. 그쵸?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들이 제가 그때도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의 일상을 그리면 정말 그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이 되게 다르게 보여요. 그냥 일상적으로 탄 엘리베이터였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저런 게 또 가능하고, 저 사람은 뭐 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고를 굉장히 많이, 내 주변에 그 사고가 굉장히 확장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뭐, 이제 저의 느낌이긴 하지만, 하찮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림을 그리면, 하찮은 하나하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 이제 있는 꽃이라든지 뭐 아주 작은 것들도 늘상 새롭게 보는 눈들이 이제 열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림을 이거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주변을 관찰하는 눈이 켜지는 게 저는 미술학원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잘 그려왔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도 똑같아요. 일상을 얼마나 더 관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게 되거든요. 관심을 갖게 되면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별거 없었고, 좀 별로였어. 근데 또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애정하게 되는 눈들이 키워지는 것처럼 이게 그림이 주는 되게 매력적인 거는 주변을 하찮게 보질 않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 어떠셨어요? 자화상 난생 처음일 수 있을 것 같은 자화상을 그리시고 나서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 깊이 본 내 모습, 가장 길게 본 말씀하신 대로 내 모습이었는데
단점만으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내 얼굴은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보고 살았던 거를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객관하게 봐서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장점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하나, 이게 못생겼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거 이뻐, 나빠, 이렇게 단편적인 그 판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좋아요. 어떠셨어요? 뭐 저도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 얼굴 거울을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할 수 없이 봤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려니까 할 수 없이 봤는데 그러니까 감정을 빼고 봤어요 일단. 그려야 하니까 감정을 빼고 봤는데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부터는 조금 더 닮게 그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중간에. 이게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쁘다 못생겼다가 아니고 진짜 나랑 더 닮게 그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좋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세수할 때 말고는 얼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잘생겨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내가 실제로 보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정말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좋아요. 지난번에는 나의 생긴 거를 정말 처음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바라봤다면, 오늘은 이 내 그림 안에서 내 그림 어떻게 위치가 돼야 될까? 위치라는 거는 어떤 느낌을 줄까? 나의 그 얼굴을 어떤 느낌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게 그리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느낌의 사람인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보통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화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심리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느낌에 성격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듯이 그림이,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냥 성격으로 되는 거지,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강하다. 강하다라는 거는 그냥 강한 거지,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림이 되게 우울해 보여. 그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우울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활발해, 발랄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발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랄해서 좋아, 우울해서 싫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좋고 싫고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그 느낌. 되게 활발하고 아주 밝네. 되게 이때 이제 어떤 심리적인 뭐가 있었나? 우울하네? 이제 슬프네? 이런 거는 그냥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대로만 봐야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선악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성격화돼야지, 내가 이게 우울한데 나 원래 우울한 사람 아닌데 사람들한테 우울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색깔을 선택할 때도 나는 발랄한 나인데 우울한 색깔을 쓰면 약간 언밸런스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내 우울한 나의 자아상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 그러면 우울한 색이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발랄하고 싶어. 그럼 발랄한 색이 뭐지? 어떻게 하면 발랄하게 보이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발랄하게 보여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주는 느낌에 집중을 해서 그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게.
내가 그렇게 그리면 그 사람 이제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엇박자가 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색상을 너무나 동떨어지게 쓰면 헷갈려 버리는 거지. 보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 전달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전달을 잘 하려면 내가 명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보는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가 되고, 주제가 잘 안 읽혀요. 근데 어쨌든 선악, 뭐 좋고 나쁨으로 판단은 하는 건 아닌데 그 느낌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거를 잘 선택해서 잘 표현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제가 내가 이런 느낌으로 주제를 갈 거야 라는 게 끝까지 이제 유지가 돼야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도 이건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를 표현할 건지 먼저 연출해가지고 사진 이제 찍고요. 찍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랑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제 작업 들어가실 거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파스텔인데 원래 내 자신 있다 그러면 노란색이나 요즘 밝은 색깔로 밑색을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재료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형태를 많이 표현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우는 것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연필로 밑스케치를 하시되, 이게 밑에 밑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오면 색이 나중에 혼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연한 색으로 힘을 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색칠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거를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필로 밑색을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의할 거는 진한 선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그게 이제 채색할 때 흑연이 묻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고 이게 이제 파스텔은 그때 색 안료를 압축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잘 부러지기도 하고 잘 안 입혀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하게 문질러서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나중에 이제 파스텔 하신 거 조금 예전 자, 요거는 이제 파스텔로 작업하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파란색 부분 보세요. 파란색 부분에 보면 여기 어두움이 있잖아요. 어두움은 이제 그림자를 표현을 한 건데, 우리는 이제 연필로 할 때는 까만색으로 다 했지만, 이제는 어두운 부분을 이제 색깔을 이제 정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파란색의 어두운 부분은 여기다 이제 검정색을 넣으면서 파란색과 이제 섞이는 거고요. 여기 하이라이트 보면 좀 밝은 하늘색으로 해서 하이라이트를 넣었잖아요. 이 표현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유화 기법에, 정통적인 유화 기법은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하실 때도 정통 유화 기법으로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정통 유화 기법은 이렇게 진한 거에서부터 점점 하이라이트까지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밝은 데서부터 진한 걸로 갈 것 같지만, 유화는 처음에는 까맣게 칠해놓고 점점점 그 색깔을 계속 이제 입혀가면서 가장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파스텔도 그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이런 거는 좀 늦게,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충분히 문질러서 하고 나중에는 포인트 되는 부분은 굳이 밑에 색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굳이 하이라이트를 문질러거나 그러진 않아도 자연스럽게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스텔 같은 경우는 색깔을 그 안에서 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여기 물감 안에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과 혼색을 해서 이 색깔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텔 기법을 이제 하면서 배워갈 건데,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주제는 자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아상인데 내가 이거를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디테일하게 표현을 안 하고 나는 분위기만 이제 내고 싶다, 그런 분위기만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나는 구상화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구상적인 것보다는 구상과 추상의 중간 정도의 적당한 형태와 근데 너무 자세하게 그리는 건 또 별로야.
이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전혀 형태가 없이 내면이나 어떤 나의 느낌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추상을 하고 싶어. 아직 몰라요. 처음 그릴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음식을 아무것도 맛보지 않았을 때는 그 음식의 맛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요것도 먹어보고 요것도 먹는데, 아, 나는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처럼 그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공을 하면서 이런 작업도 해보고 이렇게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이 작업, 나는 구상적인 작업, 아니면 비구상이나 뭐 방구상, 아니면 나는 추상, 이거를 가기 위한 이 과정에서는 접해보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체적인 표현들을 연필로 표현을 해봤으면 이제 파스텔이나 콘테나 이제 이런 걸로 이것들을 표현해냈을 때 얼마나 내가 생략을 하고 아니면 특징을 잡아내고. 그러니까 나는 머리를 날려버리고 싶어. 그럼 머리를 날려도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나는 한 땀 한 땀 따고 싶어. 그럼 그게 따도 되고,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성향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 근데 이제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해보면서 하되, 지금 하는 거는 내가 표현 위주로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방구상적인 것도 좋고, 나는 머리를 날려도 좋고, 몸을 날려도 돼요. 몸을 배경과 같이 아사무사하게 넣어도 된다는 거죠. 아사무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약간 분위기로 이제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림적으로 느낌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어. 빨간 사과를 표현하고 싶어. 근데 정말 빨간 사과의 느낌이 잘 드러나면 된다는 거죠. 형태가 네모든 동그라미든 뭐 노란 사과든 빨간 사과든 상관없는데, 내가 사과를 어떤 느낌으로 그게 드러나면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미리 제가 말씀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잘 헷갈리시거나 잘 선택을 못 하실 때는 저한테 다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의논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대충 나오신 분들은 그냥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대신에 아까 이제 이제 조금 더 이제 염두에 둘 거는 공간도 그림이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공간도 그림 안에 꼭 속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대략적으로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아웃라인을 잡고 하시고, 한번 그려보셔서 아마 좀 다를 거예요. 한번 했다고. 다를까요? 그럼요. 과연 그리고 주의할 거는 파스텔에 하실 때 파스텔은 뭐가 잘 묻어요. 그러니까 그 묻어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다시 이제 거기가 묻었으니까, 항상 하실 때는 마른 휴지에다가 닦아서 쓰시고, 손은 원래 스펀지 있어야 되는데. 물티슈? 아니, 휴지? 휴지 마른 거에 닦아야 돼. 휴지 갖다 얘를 마른 드릴게요. 거에 닦은 다음에. 그쵸. 손이 아니고. 손은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해서 발색이 제대로 안 그리고 손을 문지르실, 손도 이게 우리는 손이 거의 붓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은 물티슈로 닦고, 저기 파스텔은 건조한 휴지, 마른 휴지에다가 닦아가면서 항상 깨끗하게 쓰시고. 그럼 밑그림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는 사진들 그 단톡방에 다 올려주셔야 돼요. 네. 3화대랑 4화대 이렇게. 네. 그리는 사진? 어떤 보고 사진? 그리는 자기 셀카 사진이요. 칼라를 그랬던 마음대로 거. 그냥 하는 거지. 네. 선생님 이것도 그럼 샤파에 들어가요? 아니 저기 샤파 다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면으로 다 들어가기도 하고 도록을 부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도록이. 그리고 그것도 재밌어요. 이런 스틸 사진들이 맨 뒤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들어가는 것도 재밌어요. 제가 도록을 만들 때 항상 이게 이렇게 왜 단체로 도록을 이제 만드는 경우에는 꼭 그걸 넣었거든요. 선생님 이거 정면 사진 넥스트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이거 써야겠다. 말고 컨셉을 위해서 이걸로 해도 돼요? 예, 이거 하세요. 이거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넥스트 이거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닌데? 제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여기 공간. 예, 나도 예. 옆모습 위해. 근데 이거 다 그리는 거 아니에요? 옆모습 할래. 요거를 지금은 요렇게 이제 칼라를 넣으셨잖아요. 네. 요거를 다른 장에는 똑같이 해놓고 자세히 그릴 필요 있어. 이제 색깔을 노랑으로 해놓고 얼굴은 파랑. 이제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아크릴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 선이 안 보이는 게 나아요? 연필선? 이걸 까만 걸로 해도 괜찮죠? 이 전체적인 라인을. 예, 근데 그 라인은 맨 나중에. 예, 예. 왜냐면 다른 거 칠할 때 그 라인이 묻어버리니까. 묻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테두리를 하도 되거든요. 이런 그림은 테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맨 나중에. 가능하면 밑그림이 안 보여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럼요. 이런 느낌으로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밑그림을 진하지 않게. 파스텔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스텔은 네,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요? 흐리게. 지울게. 스케치 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파스텔로 하나, 뭐 수채화로 하나 다 똑같아요.
이제 이제 합평회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평회라고 하지만 함께 평가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거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게 정말 잘 드러냈는가는 스스로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하면서도 아마 정리가 되시긴 할 거예요. 내가 뭘 하고자 했는지, 그게 내 그림에 잘 드러났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발표하는 것, 자기 이제 봤을 때의 느낌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그림을 배우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내가 어떤 걸 표현하고 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거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표현이 잘 됐는지.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생각한 대로 잘 나왔고,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고,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림에는 옳고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평가도 그냥 스스로 할 때 그냥 나의 느낌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여기 선생님부터 나와서 발표할게요. 이거를 이쪽에 집어주세요. 발표할 때는 집중해주세요. 다른 사람.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제 자화상을 파스텔로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머리에 보면은 뭔가 뇌 주름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를 가득가득 채워놔가지고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머릿속에 가득 품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뒷배경에 보면은 이제 별이 떨어지는데, 이건 제가 파스텔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별똥별을 했었는데 번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그리고 싶다. 그래서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항상 별이 떨어지는 그런 수많은 그런 상상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뒷배경으로 그려봤고요. 그리고 여기 몸통 부분에 보면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물고기를 그려놨는데, 이 또한 파스텔에 대한 소재 이해로 이거를 너무 번지게 좀 해놨어요. 사실 물고기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유유자적하는 걸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실패했고,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제 몸은 바다와도 같이 뭔가 넓은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 근데 물색이 왜 하얘요? 그 또한 이제 파스텔에 대한 재료 이해 부족으로 색깔을 잘못 선택했어요. 좋아요. 네, 너무 번지게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네. 파란색이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자꾸 번지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물을 표현하고 싶고 물고기를 표현하고 싶다면 그 상태 위에다가 파란색을, 배경색을 한 번 더 칠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더 칠하고,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문지르지만 점차 그리면, 제가 엠보가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릴 때는 더 흡수가 그러니까 이게 밀착이 더 잘 돼요. 종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위에 파란색을 더 표현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머리에 물음표는 재밌네요. 재밌어요. 좋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이요. 마이크 넘겨봐 주시고요. 아까 선생님이 파스텔은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고 막 번지게 해서 그 경계를 막 무너뜨리는 거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할게요. 그거는 이거 끝나고 하신 말씀인데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다시 할게요. 스파이스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알아서. 예, 미래에서 왔네요. 예, 다시 할게요.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네. 무슨 계획 같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얘기하다가. 우린 몰랐어, 근데. 예. 네, 이거는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자화상. 본인의 자화상을 그린 거라
저는 저를 생각했을 때 머릿속이 아주 맨날 아이디어가 퐁퐁퐁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땐 그게 너무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서 지나가는 걸 표현했어요. 그걸 지나가는 걸 표현했고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입이잖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이게 포인트라 지금 이거 말하자면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포인트긴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진 않죠.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이 스쳐가는 수많은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예. 그 표현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현 시점에도 그러고 있는 제 머릿속을 표현한 겁니다. 네. 눈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눈은 광녀예요. 빛나는 광녀 그거 나오는 것처럼 예, 눈이 원래는 저도 이거 지금 파스텔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걸 까만 선으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뭔가 광채가 나는 눈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그냥 뭔가 광채가 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요 안에 이제 제가 밑그림으로 그려놓은 눈이 형체가 보여서 망한 거예요. 원래는 눈의 형체가 보이지 않고 눈의 자리에 빛이 나는 무언가가 있는 것 이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안광. 네. 광녀의 눈 이런 거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눈을 안 그린 게 분위기상은 더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 네, 해가지고. 눈을 그리고 싶진 않았어요.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를 이러면 안 돼. 이런 쓰리 쿠션을 치다니. 쓰리 쿠션이. 저는 저희 자화상을 그리는 주제이기는 하나 제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을 관점으로 좀 그렸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또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머릿속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 그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약간 그 엽서에 나오는 듯한 사파 느낌으로 좀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파스텔 같은 느낌으로 좀 연하게 그래서 연필선을 좀 살려서 조금 더 섬세함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파스텔이라는 걸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참 너무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감이 너무 좋아서 작업하면서 참 저하고 잘 맞는 매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보면 아까 이제 연필선을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연필이 드러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채화할 때도 연필선을 드러나게 하거든요. 드러나게 되면 투명한 느낌이 이제 사는 것이고, 아크릴이나 유화는 밑선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밀도가 높고 이제 꽉 찬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체를 선택할 때도 내가 좋은 게 나는 꽉 찬 게 좋은지 아니면 여백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지금 이제 인물 뒤로도 약간 흰색이 보이잖아요. 약간 그게 이렇게 우리 후광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왜 그런 느낌까지 이제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 느낌들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사인을 하셨잖아요. 사인도 그림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인도 그림을 살리는 하나의 이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사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리고 나서는 사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항상 웃고 다니는 엄마의 모습을 이제 그려준 건데, 되게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유니폼에서 만들어서 입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경색은 이제 연한 연잎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아직 이렇게 여리지만 좀 강한
여자로 되고 싶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캐릭터화된 그림들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 주는 그 강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배경색, 얼굴색,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색이 다 아닌 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은 보통 검정색이나 갈색인데 빨간색으로 들어갔고, 눈동자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컬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는 두 가지의 배색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실크 스크린, 그러니까 티셔츠에 왜 이렇게 미는 그 인쇄되는 그 형태가 요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도판의 색깔들에 맞춰가지고 단순화되면서 실크 스크린도 그렇고 저렇게 캐릭터는 굉장히 강해요.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난 강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땐 저렇게 단조로운 색깔의 배색과 함께 라인으로 처리하면 그림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전시할 때도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강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면 저런 스타일로 하는 거고, 나는 부드럽고, 서정적인 게 좋다. 그러면 재료 선택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모두 이게 이제 재료에 대한 이해들을 다 못하시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각자가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같은 재료를 썼는데도 느낌이 이제 다 다르게 나온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4명이 그렸는데 4명이 다 비슷하면, 제가 수업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다양한 개성들이 이제 드러나게끔 작업을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